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은 아니지만 신규 매주는 인생상담을 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61일) 할 거예요 아마. 신규 매주는 인생상담. 이 컨텐츠는 제가 보고 한번 받아보려고 뭐 할인?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뭐 할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명리를 많이 알고 뭐 어떤 뭐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취미가 사주다 보니 뭐 그냥 하는 컨텐츠니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60일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이제 기르고 있죠. 기르는 건 아니고 안 자르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집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서 그러고 있는데, 또 한동안 기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잘라야 되는 때긴 한데 그 헤어샵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집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있어요.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원래 제가 자체가 실력이 별로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이 컨텐츠 자체가 보시면 한 5분? 5분도 안 걸리죠. 보는 데는. 더 걸리나? 뭐 아무튼 그렇게 잠깐 보는 거기 때문에, 없는 실력에 잠깐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는 거를 너무 신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복해서, 첫 번째 문, 머리가 머리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이 없는 머리입니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죠. 머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가르마를 해볼까? 머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때 되면 잘라야 되는데, 지금 H 땡땡님 거 볼 거예요. 그때가 감이 잘 안 와요. 머리가 뭐 이상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길면 이제 넘어갈 거예요. 넘겨볼까? 아직은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이겠죠? 뭐 대충 공부를 하고 계시다, 교사분이시다, 또 이제 뭐 아이도 갖고 싶으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할 건 없을까? 언제쯤 집을 매매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인생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요즘 따라 불안한 것 같아요. 팔자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시면 괜찮아요. 집을 매매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화왕절이 집을 매매한다고 해서 편하게 살지는 않아요. 노는 거 잘 못하는 팔자예요. 그래서 뭐 집이 언제 매매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놀고 먹고 할 팔자는 아니세요. 그게 뭐 형편이 어려워서든 아니면 형편이 풍족하더라도 일을 쉴 팔자로는 안 보이세요. 작년에 인간관계 되었다? 작년까지? 약간 호구짓을 하셨겠죠? 호구짓을 하시죠. 왜냐면 이게 지금 상관이 정인에 의해서 폐인이 된 건데, 잠깐만. 이게 지금 21년이구나. 작년까지 그랬다고? 작년까지 모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관월지라는 게 아무리 그게 정인에 의해 폐인이 됐더라도 기본적으로 호구월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좀 싸움도 하고 좀 이용도 좀 당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호구예요. 호구인데 뭐 다행히도 정인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는 잡아줬을 건데 그게 이제 뭐 제극인이 돼서 재성이 들어왔을 때 정인을 극했으면은 조금 더 호구짓을 했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호구가 있는 거예요, 팔자에.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호구가 나쁜 건가요? 병화의 호구니까 어마어마하게 호구셨겠죠. 좀 바보 같은 호구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들이 집 매매 같은 거 좀 모릅니다. 언제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어본 게 언제쯤 편히 쉴 수 있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때부터 2025년부터 수가 들어오죠. 이제 수 대운이 30년 동안 들어오죠. 그래서 수가 들어오면은 조금 쉴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수가 안 들어오면은 못 쉬죠. 다음 때부터는 조금 편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조우가 좀 식어서 내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때부터 이게 정제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열심히는 덜 살 수 있어요. 덜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2025년부터. 근데 2025년부터 호구짓은 더하게 생겼죠. 라고 해도 신금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려면은 지금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가 들어왔을 때 그걸 극해주는 게 원국에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오히려 조금 지금보다 좀 덜 열심히 살 수 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원국 자체가 화식이 안 되는 팔자예요. 목생화도 잘 됐고 이거 화가 튼튼해서 뿌리까지 미토 뿌리까지 있어서 그냥 일복이 있는 팔자라고 좋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 느낌이라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집을 매매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집을 매매하고 나는 편하게 놀고 먹겠다라고 해봐야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돈이 많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난 이제 놀 거야 라고 하면 한 2달 있으면 밖에 나가서 불안해서 본인이 돈이 있음에도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팔자예요. 집에서 어차피 편하게 못 놉니다, 팔자가.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직장을 꾸준히 다니시는 게 낫겠죠. 어차피 직장 때려치고 집에 있어도 몇 달 쉬면은 좀 있으셔서 밖에 나갈 타입이에요. 대충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질문이 뭐가 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질문이 지금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딱히 드릴 질문이 봐볼까. 아이 키우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분이 교사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 사주적인 것보다도 그런 육아를 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장인지 본인의 직장 환경을 보셔야겠죠. 뭐 본인 이건 뭐 성격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육아 복지 차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지 사주 팔자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거 할 건 없을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박사 공부가. 왜냐면 미토기 때문에 화왕절에서 금왕절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일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는 게 좋겠죠. 또 다음 달에도 금이 들어오니까 지금도 금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전문성이 가미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미토월이 아니라 5화월 정도 됐으면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을 하는 게 더 막 그냥 일을 해라가 더 나은 팔자도 있어요. 근데 미토니까 어느 정도 금 맛이 있는 거예요. 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시면 좋겠죠. 그 화왕절에 목성하면은 그 계절에 맞는 거예요. 치열한 나의 계절에 그 목생 화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본인 교육도 있어야 돼. 그 배움도 필요한 거예요. 직장도 꾸준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집을 매매해서 편하게 있을 수 편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편하려면은 다음 대운 2025년부터 그나마 수 들어오니까 조금 일을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편할까?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에서 쉬면은 본인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야. 본인이 막 그 일을 하셔야지 본인이 만족스러워. 그냥 집에서 백수하면은 막 종이 쑤시고 막 우울증 걸릴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뭐 우울증 걸린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작년까지 인간관계 너무 대여서 병화가 인간관계 대인 거는 본인이 그래서 뭐 작년까지 4년간 인간관계 되었다고? 작년이 언제지? 20년? 경자, 의뢰 뭐 이렇게 주기로 보면은 안 좋았으면 이제 좋아지겠죠. 또 학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만한 직장이었고 어차피 그만두셔도 편하게 쉬실 성향은 아니세요. 열심히 일하는 성향이세요. 그래서 뭐 괜찮은 직장이면은 그냥 버티시는 게 나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편하고 좋을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관월지라는 거는 호구란 얘기예요.
상관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본인이 호구처럼은 살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안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겁재가 상관을 생하잖아요. 그럼 상관이 센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이 상관월지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호구라는 얘기인데, 내가 화가 나도 막 싸워도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불합리함,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를 못 참고 촉대 매는 느낌도 있고요. 치사하고 더러운 짓 안 하려고 하고, 뭐 한마디로 관을 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뭐 룰이나 그런 거에 의한 관을 친다고 하는데 어차피 정인도 있어서, 그러니까 재성은 들어올 때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정인으로 잡고 있는데 그 정인을 패는 게 오면은 상관이 관을 치죠. 상관 경관이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은 더 그래요. 근데 다음 운이 더 그럴 거예요. 정제운 들어오니까. 물론 화가 있어서 신금의 견제는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넘어갈게요. 오늘 하지 말 걸 그랬나? 컨디션 별론데. 다음 A 땡땡님. 잠깐, 이분 내가 뭐 결론 드렸어요 제가? 그래도 뭐 이거 신청을 했는데 뭐 무슨 말을 해주긴 해야 될 건데, 그게 항상 그 신청하시는 분이 딱 어떤 그 고민을 딱 그 나의 그런 힘듦을 본인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 그런 정리를 해서 주는 분이 있고, 마구잡이로 주는 분이 있어요. 신청을 하실 때 질문을 자체를 내가 뭐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항상 이 부분이 문제더라, 이 부분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를 주는 분이 있고, 이건 이럴까요, 저건 저럴까요, 이건 이럴까요,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를 가늠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제가 실력도 안 되고 이거를 다 읽고 뭐 이건 이렇고 뭐 언제 땅을 사실 거예요, 뭐 언제 집을 사실 거예요, 뭐 학교 생활은 뭐 그렇고 뭐 이렇게는 저가 안 봐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고민이란 거는 내가 살면서 엄청 힘든 부분이거나 정말 그런 그 뭔가를 애로사항이 큰 게 있을 때, 뭐 그거 큰 게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나는 이런 게 애로사항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원하실 때 그걸 얻어가시는 거지, 이렇게 막 그냥 다 물어보시면은 정확히 뭐 별로 해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없으시니까 난 정말 예를 들어서 남 좋은 일 해요, 아니면 뭐 나는 이런 병을 주시니까 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런 좋은 일을 해놓고 왜 저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 나를 욕한다거나 왜 나를 배신을 때릴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이 원곡을 보면은. 근데 그런 질문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이럴 것이야,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내가 거기에 물어보지도 않는, 말하지도 않는 솔루션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월지라서 생기는 문제, 뭐 내가 호구팔자라서 생기는 문제, 아니면 병화라서 거심리 식신이라서 특히 겁재까지 봤으니까 그런 문제. 또 이게 겁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의 간격 조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거리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구분 못 한다는 얘기도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분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이분이 하지도 않는 얘기를 당신은 이럴 것이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언제쯤 집사냐 이런 거 물어봐 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것도 잘해야지 그만큼 얻어 가시는 거고,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에, 그냥 주시는 질문에 제가 따라가면은 저도 막 횡설수설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기가 애매하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거, 뭐 집을 언제 매매하냐, 무슨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떨까, 이런 거는 뭐 찾아보시면은 뭐 무료 사주도 많고, 뭐 그런 분들은 뭐 언제 돈이 생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 걸 참고하세요. 그래서 뭐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나 했습니다. 다음은 A땡땡님. 그래요, 항상 안 바뀌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신청하시는 분은 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뭐 항상 그렇게 써놔도 안 보시죠. 그래서 나름 본인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질문할 건 많고 뭐라도 더 물어보고 싶고 궁금하고 이래서 물어보는 거 이해는 가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얻으려거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 많이 얻어가세요.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닌데, 저도 거기에 이렇게 뭐 신청 질문에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횡설수설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땡땡님 거 보고 있어요. 맞게 적었나? 관은 있으시구나. 그런데 식상이 다 두드려 패고 있구나, 월지를. 뭐지?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건지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건지 헷갈리긴 해요. 겨우 버티고 계신다, 힘드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월지가 그걸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곡토잖아요. 월지만 보면은 또 금왕절이구나. 수토니까 일단은 하나하나씩 봐드릴게요. 금왕절에 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물론 금도 있으시지만 한우물을 안 파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벌리시는 거죠.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벌리신다 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목이 왕하다는 거는 오행으로 봤을 때 금금목인데 목이 너무 왕하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식상이구나 또. 그래서 뭔가 수렴하고 자제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일을 벌리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결과를 보려면은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낫다 라는 거고,
그 월지가 이렇게 극을 당한다는 거는 또 의외로 본인 뜻대로는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일을 벌리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목국토가 뭐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뭐지? 그거는 목토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원초적인 그런 걸로 정해진 룰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룰을 따르지 않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자꾸 일을 벌리고 뭐 그런 그 자기 자제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자식 얘기도 했는데 이게 속썩인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굳이 자식으로 볼 것까지는 아니지만 금이잖아요. 그 경금, 신금 그게 시주에 있다는 얘기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개수가 경금을 본다라는 얘기는 과한 욕심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속썩인다라는 거는 그 자식은 무난할 수 있는데 의외로 본인 욕심에 덜 차는 거 과욕이라는 거예요. 경금이 개수를 생하는 건 과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속을 썩일 만큼 문제 아이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이 과한가를 보시면은 조금 그런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그렇게까지 속을 썩이는 일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있죠 질문이? 뭐 여행을 다니면서 좀 사진 찍으시는 게 꿈이다. 네, 좋은 꿈이시네요. 응원합니다. 이분이 몇 번은 저한테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안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은 원래 지금 61회 무려 61주간 이걸 하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모르셨죠. 그래갖고 알려드렸는지 알고 오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말씀 더 해드려야 되나.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간이랑 월지는 일간 거신이랑 월지는 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월지가 그걸 많이 당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 위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정관 월지란 거는 나의 주관에 맞춰서 타인을 계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엔 이게 마저가 좀 있는 거예요. 상대를 나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썩이는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이제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금왕절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왕하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금도 왕하긴 한데 그래도 목이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왕하다는 얘기는 결국 내 주관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란 거죠.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잣대,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뭐 어떤 그런 직장이랄지, 아니면 육아랄지, 뭐든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게 사회인데, 이분은 이제 좀 자기 마이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많고 변한다는 얘기예요.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갑자기 뭐 사진 찍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사진 찍어야겠다고 사진기 사놓고 뭐 좀 하다가
다른 걸 또 하고 싶다. 난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또 뭐 붓을 사고 그림 공부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본인이 하고 싶은 이렇게 팔자가 돼 있으면은 너는 뭐 한우물을 안 파고 뭐 온천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하나 끝이 못 본다 나쁘다라고 주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본인 입장에서 나쁜 팔자는 아니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목이 왕하신다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사람과 공유는 돼도 그런 본인의 생각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게 꿈이다 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모광들만 서로 이해를 해요. 이게 그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목이란 거는 그 뭐지?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런 거는 목이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막 혼자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게 대박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남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다. 그 세상의 룰에서 어긋나는 꿈을 많이 꾸실 수 있다. 그런데 크게 좀 그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데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한다라면 물론 안전한 세계 여행, 안전한 곳을 다니면서 뭐 또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게 굉장히 그런 본인하고는 맞긴 해요. 좀 창의적인 거. 만약에 세상을 사시다가 좀 뭐 주위에서 너무 뭐라 그런다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망저런 그럴 때는 나의 위치를 생각하시고 나의 환경, 나의 위치, 나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좀 흔들리고 있나? 내가 지금 제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그런 입장,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위치, 나의 역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또 정신이 차려진다고 하니까 뭐 그런 요법을 쓰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 목국토 금금목 그런 겁니다. 목국토라는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의 주관으로 세상 규칙을 안 지키는 거. 그래서 운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운 한번 볼까요? 아까 힘들다 그러셨나? 17에서 19년도에 괜찮았다고? 그것까진 모르겠고 대운만 볼까? 정인 편제면은 괜찮을 수 있죠. 제극 인으로. 그런데 이게 사화 들어왔구나. 이게 뭐가 들어왔을 때는 상관을 잡아줬구나. 정인이 원래 원국에서 페인을 해줬구나. 그래서 정관이 살았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정제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정관이 평관이 어떡한데. 그러니까 원래 원국에 있는 게 조진 게 들어왔구나. 정제가 들어왔고 정제가 제극인되고 정관이 더 조지고. 그러니까 다음 대원 지금 맡고 있는 대원에서 느낄 거는 좀 힘드실 수 있겠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운에 뭐 어떤 점이 힘드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극인이 돼서 상관이 왕해지죠.
상관이 왕해져서 정관을 치죠. 그래서 그 두드려 맞는 정관이 편관으로 투관된 게 들어와서 갑자기 나의 권리가 내가 그동안 나의 권리를 못 지키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그거를 알 때란 거죠. 뭐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로 살았어. 그냥 조용히 뭐 엄마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뭐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의 권리를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그거를 아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반발심에 그런 걸 깨닫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난 이렇게 뭐 희생했는데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뭐야?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들 수도 있고, 제극인이란 게 내 권리를 찾다, 내 이익을 찾다라니까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나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희생 뭐 아무튼 그랬던 거, 나의 권리를 찾지 못했던 걸 이제서 그걸 느끼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주관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듯이 원국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권리를 뺏기고 살았어. 내가 생각해보니 너희들은 가족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적이었어.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도 않고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들이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의 잣대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저평가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되,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스스로 생각했던 나의 무시되었던 나의 권리를 찾으시되, 그걸 찾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다른 사람들을 너무 특히 가족들을 너무 적으로 보지 말라. 거기엔 내 주관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나의 권리를 찾고 나의 보상을 찾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있어서 다 나쁜 사람들이야, 너희는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마셔라. 그냥 나의 권리를 찾는 시기로 보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찾고 나의 이익을 찾고 그렇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오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이나 타인을 너무 그렇게 미워 보여도 그게 정말 미운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취하는데 힘을 쓰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또 셀 땡땡땡님 볼게요. 궁합이에요. 이게 궁합 맛집이죠. 제가 궁합 맛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꾸준히 궁합을 물어보시죠. 어째서 그렇게 많은 궁합을 많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솔직히 왜 아직 짝을 못 만나신 겁니까?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합을 꽤 봐드린 것 같은데 왜 아직 이러고 있습니까? 맞나? 제대로 찍은 거? 이분 그때 내 기억에 엄청 막, 이분 아니셨나 맞나 모르겠는데 막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막
한 1년 전부터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궁합을 급하신 거 맞아요? 또 새로운 궁합을 보시는 걸 보니 능력이 좋다고 해야 될지 능력이 좋은 건가요? 능력이 안 좋은 건가요? 괜찮은 남자 있었으면 이분 제가 말렸던 분하고 막 사귀셨다고 옛날에 결국 사귀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착각이겠죠? 그래서 괜찮죠? 임순은 신금의 남편이라고 해요. 그것도 그거 일단 일감만 봤어요. 이분 사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운에 지금 정신 못 차릴 그거구나. 지금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 지금 들어오는 게 비견운에 들어오는 게 좋은 남자일까요? 원래 비겁운에 들어오는 남자 이성은 겁재보단 낫죠. 결혼 생각한다고요? 금사파 아니에요? 혹시 금사파? 이분 직신월지시구나. 정인도 들었고 자월에 그렇게 춥진 않네요. 보온도 괜찮고 관이 없어서 오히려 낫고 쟤는 있구나.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분 그거 뭐지? 사주 볼 때 아니라고 했는데 사귀셨잖아요 결국에. 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평가하시고 비기업 해월 그렇게 엄청 잘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서운함을 느낄 거예요. 신금 임수가 원래 그래요. 신금이 생하잖아요 임수를. 물론 임수도 신금을 이렇게 품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서운할 거예요. 왜냐면 그 신금은 좀 그렇다. 빨리는 느낌이에요. 뭐 감정이 빨리든 뭐가 빨리든 이렇게 빠는 건 아닌데 임수가 그렇게 그 빨대를 꽂는 느낌은 아닌데 워낙에 표현 이런 거 잘 안 하다 보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좀 빨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임수 궁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임수 입장에서 신금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그건 아닙니다. 둘 다 또 수왕절이라서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비슷하네. 네, 그냥 사귀세요. 사귀세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하고 만나면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공짝이 맞다가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할 때가 와요. 서운해집니다. 오래 안 가요. 몇 달 있으면 금방 서운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한테 서운함을 토로하겠죠. 그게 이제 좀 과해지면은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왜 이렇게 못해줘?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아야 돼? 나 어디 가서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개무시를 해? 넌 정말 나쁜 애구나 하면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 내가 너한테 모자란 사람이니 나는 이제 너를 떠나려 한다. 이러고 떠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거 있어요. 이 여성분은 먼저 차진 않아요. 먼저 차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이 남성분이 여성분을 잡고 있는 한 이 여성분이 먼저 뿌리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남성분이 먼저 뿌리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자 소리가 누구 입에서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헤어짐을 선택하는 건 이 남성분이에요. 선택은 남성분에게 달렸다. 그 이 남성분이 헤어지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못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뭐 궁합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이 사귀었는데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이 남성분한테 너는 정말 나한테 쓸모없고 나한테 나쁜 남자야 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수정사항을 얘기해야지. 왜냐하면은 그런 겁니다. 굳이 그것까지 그러고 뭐 아무튼 두 분이 사귀었을 때 여성분이 서운함은 느낄 수 있다. 특히 그 알 수 없는 그 표현의 부재랄지 그 애정 표현의 부재 같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두 분이 사귀었을 때 그 관계를 정리하고 말고의 선택은 남성에게 있다. 그런 거 있죠. 여성분이 정 떨어지기 위해서 그 이별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이 여성 근데 해석 보면 그니 그렇다. 튕기고 밀당을 할 수 있어도 정작 헤어지는 건 남자가 끊는다. 끊는 이유는 그냥 내가 너한테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떠난다.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 남성을 사로잡는 방법. 근데 이 남성분하고 사귀면 또 문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잔소리를 할 거예요. 잔소리. 이게 사람이란 게 내 편하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 편한테는 좋은 말만 하고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사람인데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팔이 밖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예를 들어 어디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진상짓을 했다. 그럼 보통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 여자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어?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장사 이따위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분들은 잘못이었고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후자입니다. 아무리 내 여자친구지만 잘못된 건 잘못됩니다 된 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잔소리도 할 수 있어요. 너 이건 너가 왜 그래 라고 잔소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말랑말랑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소원하면 100%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수용이 된다. 난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든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면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가 나한테 나쁜 남자야 라는 부분만 말조심만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해봐 이게 험담만 하게 되니까 왜 꼭 궁합을 여쭤보면은 험담만 하게 될까요? 무기가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뭐 보입니다. 험담할게. 왜 험담할 게 자꾸 보이지? 칭찬을 해줄 게 뭐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마지막 분 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판인 상담 방송이죠. 근데 이거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딱 어느 정도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걸 한다고 할인이 되나? 이걸 한다고 내가 복을 받을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열정이 식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복 받아야지, 엄청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의지가 불탔는데 지금은 이걸 한다고 내가 복을 받을까? 이거 괜한 짓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도 신청이 계속 있어서 원래 신청이 딱 끊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끊이질 않아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개판인 상담인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저는 제가 볼 적으로 무슨 일 하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겨울에 따뜻하니까. 재능... 김면서 요약은 안 돼 있는 라디오 사연 같은 방송 신청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재산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 있죠. 잘 보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잘 알겠죠. 질문이 뭔지가 모르겠어요.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는지,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지, 내 탓인지 네 탓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 일단 보죠. 시공하시고 재성 있고 편인이면은 큰 의미 없고, 상관, 정제, 장관. 흉신월지가 뭐지? 겁제는 안 봤구나. 정제까지 봤구나. 상관이 정제를 보면은 문제가 있죠? 힘들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은 삶에 있어서 본인 개시앙 마이웨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거야 라는 게 나의 삶의 방식이라면은 그걸 끝까지 고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월지가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운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것도 그냥 내 삶의 개시앙 마이웨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삶의 그 방식을 유지를 하세요, 본인이. 그런 게 있고, 지금 이 질문이 너무 이렇게 좀 뭘 물어보는 건지 정확히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자기 본인의 특성을 나열하고 사주랑 관계가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뭐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죠. 그걸 원하신 걸까요?
조금 더 건강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어요. 이게 질문일까요? 항상 이렇게 질문이 무슨 대답을 원하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대답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지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기 쉬운 분도 있죠. 예를 들어 아까 궁합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제 지인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아, 너는 궁합을 잘 본다 라고 했는데, 제가 궁합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궁합은 질문이 확실하잖아요. 두 원곡을 보고 이게 맞겠다 안 맞겠다만 보니까 그분이 내게서 원하는 대답이 확실한 거예요. 맞냐 틀리냐, 아니면 사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그게 정확하니까 저도 해드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질문 중에 보면은 제가 횡설수설하게 되는 이유가,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 신청 질문에 제가 빠지게 되는데, 거기 하나하나 빠져서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횡설수설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질문이. 궁합은 얼마나 쉬워요. 저 사람이 나랑 맞냐 틀리냐기 때문이지, 궁합을 보는 게 쉽고 궁합을 보는 게 알겠어서 그거를 내가 잘한다 그게 아니라, 질문이 명확해서 드릴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질문들이 뭘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 해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물어보면은 딱히 그것도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 방송할 때 제일 편한 질문이 궁합 보는 거예요. 궁합을 잘 봐서가 아니라 질문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그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어떤 건지 명확히 알겠어서 쉬운 거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이 많은데, 이걸 내용 많은 걸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이걸 설명해 드릴 수는 있죠. 이건 왜 이런지, 뭐 내가 그래서 뭐 이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뭐 그런 걸로 보도록 할게요. 이 월지로 겨울생이 춥지 않다라는 거는 그냥 뭐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또 신금이 옆에 경금 받잖아요. 그거는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환경적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다, 뭐 운명적으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뭐 인간관계를 잘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금이 기토 본 것도 그렇고 병화 본 것도 그래요. 기승전 이분은 인기가 없지 않은 팔자세요.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운 겨울에 그 캠프파이어 모닥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은 팔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혼자 힘으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 인적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그 사람들 덕으로,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들 덕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지해수란 것도 그래요. 이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잘 두어서 이득을 취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직장이면 그 직장 사람들하고 잘 지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직장을 소개해줘서 그 좀 인맥발 직장을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아니면 직장이 없어도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소개시켜줘서 뭐 그런 사람발로 가라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들어가면 다 예쁘다 하시고 딱 가면은 이제 그 직장의 그 분위기도 잘 아시고 그런 느낌이라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데 그건 있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느낌은 아니에요. 막 열심히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당장에 내가 지금 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야 돼. 나는 알바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원래 해수가 좀 풍족한 거예요. 뭐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강하시면은 수강하면 내가 왜 수강 얘기를 꺼냈지? 그래서 뭐 본인이 그런 느낌은 아니다. 뭐 그렇게 막 나는 일을 죽어라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편한 팔자셔라서 그냥 좀 편하게 사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수가 있어야지 쉬는 것도 잘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백수도 잘할 수 있어요. 백수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까 본 분들 중에 보면 화왕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화왕절에 백수 못해요. 근데 이분은 백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백수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일을 한다면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있어서 내가 좋아할 일에 있어서 딱 정해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목적도 아니고 그 월급이 목적도 아니에요. 만약에 일을 한다라면은 더 상위적인 목적이 있어야지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광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깨알아락 즐거운 일, 힘 안 드는 일 갔는데 나하고 놀아줄 사람이 많은 직장 이런 걸 원하고 화왕절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고 돈과 명예 그걸 원하는 거고 금왕절은 나의 그 전문성을 키워서 나의 그 전문성과 기술을 인정받는 그리고 그 기술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걸 좋아하고 수왕절은 달라요. 이거는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냥 일도 아니고 내 전문도 아니고 무언가 더 상위를 목적으로 일하셔야 돼요. 거기 당장 가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팔자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당장 나의 먹을 거 걱정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느낌도 아니고 그 일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겠죠. 이분 말이 맞아요. 그게 팔자에 있어야. 내가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기술을 얻고 직급을 올려야지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원래 수강자들이 그래요. 내 직급이나 명예, 돈과 명예를 원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좀 더 상위의 목적이 있어야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일을 하시려거든 뭔가 뭐 본인이 뭐 재밌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장 그 직장의 직급이나 그 직장의 돈이나 뭐 그 직장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좀 더 상위를 목적으로 두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설명해야 되나? 애초에 이건 자체가 그렇게 일의 목적성, 돈과 명예의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뭐 백수도 잘할 수 있고 이를테면 백수도 잘하실 수 있고 본인이 재밌는 거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뭔가 예를 들어서 인정받는 거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야, 너 정말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최고인지 아니길 떠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곳에 가셔도 괜찮죠.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 이렇다니까요. 이거를 이게 휘둘리다 보면은 횡설수설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이왕 휘둘린 거 볼까요? 자, 천천히 그냥 다 봐볼까요? 이게 마지막 편이니까. 제가 사무직이나 이런 직자들은 잘 맞지 않지만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건 아니어서 또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무직이나 이런 직장 생활은 잘 맞지 않지만 직장 생활이 안 맞는다. 하나 나왔죠.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있는 건 아니어서 따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직장도 안 맞고 전문직도 아니다. 저는 사실 단순 반복보다는 확실히 뭔가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단순 반복 싫어한다. 뭐 배우러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렇다. 애초에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죽어도 하기 싫어서 배우면서만 살고 싶어요. 배우는 거 좋아하신다. 또 마음이 그릇이 작은 건지 작은 일에 엄청 상처받아요. 예민하시다. 아니면 남이 하는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거요. 근데 오히려 큰 일엔 또 덤덤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너무 어리게만 느껴져요. 돈 욕심도 없고 명예심도 없고 일은 아무리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거죠. 자유로운 영혼이죠 뭐. 사무직도 하기 싫다. 단순 반복도 하기 싫다. 그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은 없다. 그런데 배우는 건 좋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세요. 뭐 그래서 어차피 돈도 명예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배워서 그게 또 그 배운 게 내가 배운 게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걸 일적으로 풀 수 있으면 풀면 되죠. 일단은 뭐 무조건적으로 뭐 사무직이나 직장 생활 이런 거를 지금 나이도 어리시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새로운 거 이런 거를 배우시다가 그게 또 생산적인 사회적인 뭐 그런 활동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사주적으로를 떠나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물론 사주도 있어요. 그런 특징들로 볼 때 뭔가를 배우시고 뭐 그래서 그 무엇이든 배우면 그걸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써먹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 보시고 마시고 뭐 그런 눈치 본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면은 좀 위축되다 보면 사람이 위축될 수 있겠죠. 위축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게 뭐든 별을 별 것도 다 돈이 돼요. 그 본인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뭐 그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은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시면은 그걸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면 하기 싫어집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분은 그렇게 힘든 팔자는 아니기 때문에 궁핍해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궁핍했으면 이런 고민글도 안 나왔겠죠. 당장에 내가 먹을 쌀이 없고 내가 낼 핸드폰 비용이 없고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장에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게 진짜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버티는 건지 뭐 어쩐지는 몰라도 당장에 뭐 길거리에 내쫓길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일이든 좋다. 돈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돈과 명예는 필요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어느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나는 정말 일하기도 싫고 이런 일은 싫고 저런 일은 싫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 성향이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춰서 뭐 내가 또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다.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돼요. 뭐 배우면서 살고 싶다. 그럼 배우시면 돼요. 배운다라는 거는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거고 그 기술을 습득하면은 최소한 남한테 가르칠 수 있겠죠. 그 기술을 완벽히 제대로 습득했다라면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있죠. 근데 뭐 그거 남 가르치는 건 재미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기술이든 어떤 지식이든 습득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면 쓸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를 먼저 배우세요. 그리고 뭐 그게 활용이 안 되면 또 다른 걸 배우세요. 그래서 뭐 이미 답을 본인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 마인드가 내가 해이한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직장도 다니기 싫고 뭐 그런 게 나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직장 생활 안 하죠.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성향이 다른 것 뿐이에요. 누군가는 엄청 치열하게 어떻게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야? 이 백수 새끼들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차이예요. 만약 이분이 화학여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겠죠. 그 장단이 다 다른 거고 성향이 다 다른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뭐 어떤 일을 해라라기보다는 일단은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과 나는 성향이 다를 뿐이다. 화하고 수는 정반대예요. 8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먼저 아시고 그래도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배워라. 뭐든지 배우면은 쓸 수 있다. 라는 걸 끝으로 오늘 방송을 끝낼까 합니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방송. 이걸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인 방송.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뭐 어쨌든 신청 링크는 영상 설명 밑에 달아놓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놀고 계속 없으면 이 컨텐츠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있으면 뭐 대충 아무 말 상담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머리는 엄청 기를 것 같아요. 왜냐면 기른 거 아니죠. 그냥 안 자르는 헤어샵까지 언제 가지? 그런 느낌? 그래서 안 자르는 것 같아요. 한 몇 달?
그러다 너무 이상하다 싶으면 자르던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거 뭐지? 명리 취미 공유 식의 강의 그 방송은 모르겠어요. 아직 뭘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일단 좀 놀다가 놀다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뭐 아무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